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폭스바겐 현대차 BSA 받는다. 전기차 현대가 주도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전기차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우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차 전체가 중국에서 많은 하락? 이것 때문에 예상외의 판매량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샤오펑과 그리고 아우디는 상하이 자동차, 특히 상하이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상하이 폭스바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아우디와 상하이 자동차가 지금 공동으로 전기차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상하이 폭스바겐을 통해서 지금 전기차가 나오겠다. 아우디 차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현대모비스로부터 배터리 시스템인 BAS를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BAS를 공급받게 되면서 고속 충전에 800V 그리고 350kW를 이것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미주 시장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인 낙스가 지금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낙스 대신에 CCS를 지지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BSA를 공급받기로 한 스텔란티스는 현대차가 주축으로 있는 CCS 동맹에 이미 참가한 상황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배터리 시스템에서 지금 스텔란티스와 폭스바겐의 낙점을 받으면서 이 배터리 시스템을 주도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폭스콘 현대차 BSA 받는다. 전기차 현대가 주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큰 몸부림을 치고 있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EU와 같은 경우는 2035년, 지금 미국도 2035년을 알고 있고 중국도 2035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중국차와의 기술 협력,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 시스템인 BAS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충전 시스템 CCS의 동참까지 고려하게 될지, 이것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폭스바겐이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중국산 플랫폼을 같이 사용해서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것. 지금 샤오펑도 지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팔아도 그렇게 이득이 많이 남지 않고 이번에 겨우 이번에 많이 해서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고 지금 재정 지원을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가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것마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퐁 입장에서 좋죠. 지분 팔아서 좋고,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하이 폭스바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하이 폭스바겐을 통해서 더 좋은 차가 나오면 더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중국차와 협력하는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매우 급한 상황이죠. 중국에서 1위를 그동안 구가하던, 그래서 1980년도에 중국을 진출했고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중국을 진출한 게 바로 폭스바겐인데, 1980년도에 진출했던 폭스바겐은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1위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으로 올해에는 비아드에 이어서 중국 판매량 2위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 시장 수성을 위해 자존심도 내버렸습니다.
7억 달러, 한국 돈으로 8,900억 원을 들여 샤오퐁의 지분 5%를 사들이고 공동으로 중형 전기차 2종을 공동 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샤오퐁 입장에서는 좋아요. 재정이 조금 떨어져가는 상황, 부족한 상황을 지금 외국 자본을 통해서 공동으로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힘을 키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고, 이 공동으로 중형 전기차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도 이걸 쓸 수 있는 공동 개발자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폭스바겐을 운영하고 있는 상하이 자동차와는 자회사 아우디가 MOU를 맺고 전기차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이것은 아우디와 같은 경우는 좀 그 중형 전기차가 아닌 좀 대형 전기차,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자회사인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 시스템인 BSA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년 동안 2025년부터 5년 동안 받기로 지금 결정이 거의 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 배터리 시스템을 현대차의 배터리 시스템을 따라간다. 그래서 eGMP에 들어갔던 배터리 시스템을 다시 지금 폭스바겐의 플랫폼에 맞는 배터리 시스템으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배터리 시스템 회생제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기차의 핵심은 회생제동이고, 회생제동이 있어야 더 많은 거리를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탐낸 지금 스텔란티스나 지금 폭스바겐이 같이 이야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현대모비스 BSA 수주입니다. BAS 수주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납품하는 BAS는 지금 BAS입니다. BAS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라는 거죠. BSA. 뒤에 BSA는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팩의 전장품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합친 완제품을 말합니다. 고용량,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은 전동화 차량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의 부품. 그래서 아무리 배터리팩이 밑에 쫙 깔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거리가 더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의 BAS의 탑재를 통해 3,500만원 미만의 ID2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3,500만원 미만의 ID2.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전의 시스템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현대차의 BSA 시스템을 통하니까 이 3,500만원급의 전기차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계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쭉 만들어내지 못한 폭스바겐이 이제 저렴하고 성능이 괜찮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미 한국, 중국, 체코 등의 BSA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고, 미국, 인도네시아, 스페인의 BSA 생산 라인을 구축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과 스페인, 인도네시아의 구축 중이라고, 구축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결정이 되면서 구축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축 중이고, 이 세 곳, 지금 미국의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전기차 공장 만들고 있죠.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 유럽 쪽에서도 지금 전기차, 체코, 중국, 한국 이렇게 지금 다 공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비스가 스페인 공장에서 이것을 공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BSA의 수주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현대모비스의 BSA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순수 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에 적용할 수 있는 BSA로 알려지고 있죠. 현대모비스는 이미 지난 4월 지프와 프랑스의 푸조 등을 거느린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에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 납품 계약을 맺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스텔란티스와 이제 폭스바겐까지 납품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이들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술력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나타냈잖아요. M5를 통해서 회생제동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같은 경우는 이미 eGMP 2세대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며 2025년까지 eGMP 2세대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현대차에선 4종, 그리고 제네시스 5종, 기아의 4종의 승용 전기차를 2세대 eGMP 플랫폼을 사용해서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는 곧 이번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에 공급될 BSA는 eGMP 1세대에 들어가는 1세대 제품이라는 것이죠. 2025년 이후에는 1세대 제품을 현대차 그룹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와 폭스바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의 연한이 길어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재정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생산 단가, 연구 개발 비용이 다른 곳에서 지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볼 수 있고 2세대 플랫폼에 맞는 지금 BSA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의 BSA는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리 장치인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냉각팬, 전원 차단 장치 등이 하나의 모듈로 합쳐져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각각의 구성품들은 에너지 공급과 차단, 그리고 충전 상태의 진단, 배터리 수명의 예측, 최적 작동 온도를 만들어주는 등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작동되는 제품입니다. 자, 배터리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작동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 최적의 온도로 작동하게 하면서 배터리를 최적의 상태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것을 해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또한 충전 상태의 진단 그리고 배터리 수명의 예측까지 나오게 되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가지는 이 기기가 BSA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eGMP 1세대에 특화된 BAS를 이 스텔란티스나 아니면 폭스바겐이 사용을 하려면 이제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의 플랫폼에 맞추어서 재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살짝씩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재조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 이들의 플랫폼의 기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들이 다루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간접적으로 훑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2위인 폭스바겐 그리고 세계 4위인 스텔란티스의 기술을 지금 현대차는 그냥 앉아서 스캔하듯이 훑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현대차의 BSA의 도입은 현대차의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 미국 시장의 배터리 충전 시스템 경쟁에서 현대차의 우군이 폭스바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중심의 전기차 동맹을 만들었을 때 테슬라의 낙스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스텔란티스가 CCS 동맹에 합류한 것도 이때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는데 We change North America first reliable
sustainable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회사가 지금 그려졌는데 이 BMW, GM, 그리고 혼다, 현대, 기아, 벤츠, 스텔란티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볼 때 낙스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회사들이 이 CCS 충전 동맹에 들어와 버립니다. 누구냐? 낙스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GM,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이 회사들이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GM은 결국 CCS로 들어왔고, 자, 현대차, 스텔란티스, 지금 BMW 들어왔죠. 폭스바겐이 만약 이것에 대해서 만약 들어오게 되면 토요타는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지금 남는 회사들은 포드, 리비안, 볼보, 닛산, 그리고 테슬라, 이 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볼보의 지금 전기차 브랜드가 하나 있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지금 되는데, 보세요. 테슬라 인프라 활용을 통한 전기차 판매 확대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죠. 빠른 충전이 안 됩니다. 지금 테슬라의 그 넉스 슈퍼차저로 지금 돼 있는 게 뭐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3세대만 해도 250kW급.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지금 선전하고 있고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800V에 350kW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죠. CCS는. 그런데 낙스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세대, 2세대 이 슈퍼차저 시스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3세대는 아직 많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 동맹에 들어가게 될까? 이것이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지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현대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의 낙스나 지금 현대차가 이끄는 CCS 어느 곳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대차로 이끄는 CCS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BAS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먹는 이 충전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CCS라는 거죠. 물론 지금 충전 그 슈퍼차저의 충전이 향후에 350kW까지 된다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해도 지금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지금 그곳에서 충전 도크를 끼워서 쓰지 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거부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렵고 있죠. 그리고 특히 4위 스텔란티스나 2위 폭스바겐이 현대차의 BSA를 선택한 만큼 다른 업체들에게도 지금 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기술력의 현대차가 드디어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부품 시장의 영향력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폭스바겐이 결국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 공동 개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공동 개발하고 유럽 시장이나 이런 것을 겨냥해서는 이 배터리 시스템을 일단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개발된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런 플랫폼을 이쪽으로 가져다 쓸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물론 그 중국에서 쓰는 플랫폼이 그 NCM 배터리용 플랫폼인지 아니면 LFP 배터리용 플랫폼인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NCM과 LFP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되고, 그러면 충전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 충전 시스템이 필요한데 충전 시스템은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현대모비스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실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스텔란티스도 그리고 폭스바겐도 인정할 만큼, 그리고 이번에 M5를 발표하면서,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N 시리즈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시리즈를 보면서 이러한 회생제동이라면, 아니면 이러한 충전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야 되고, 특히 현대차가 잘하는 것은 지금 중형급 아니면 소형급 이러한 시스템에도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